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의자가 모자라서 뒤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시네. 예. 앉은 것보단 서 계시면 나중에 건강엔 큰 도움이 된다고들 그러는데, 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연구원장 이충재입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우리 연구원이 주관하는 내년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세미나하면 작은 회의실에서 해요. 근데 이제 전망할 때는 이제 이 중회실에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왜 오실까?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전망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숫자만 보면 낸도 예측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발품 또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오셨습니다. 하여간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또 불투명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둡고 힘든 부동산 건설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끌고 나갈까, 이런 고민을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제 건설 부동산 시장은 뭐 이제 우리 박사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간 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만 발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미국발 고금리, 이런 전반적인 어떤 불투명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 수주가 줄어들어요. 또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또 침체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건설 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망을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건 어렵다 하는 얘기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 거기서 희망의 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과연 희망적인 단어 가지고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작년보다 건설 수준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이게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긍정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작년에 그 건설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더 회복해야 된다고 보고, 주택시장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초 강남을 중심으로 일부 뭐 소폭 상승을 합니다만은 수도권 기타 지역이나 지방을 본다면은 아직도 주택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미국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도 한원에서 기준금리 좀 인하를 했죠. 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가지 않나 이런 걸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건설의 현장을 본다면은 우선 생산성도 잘 안 나오고, 우선 공사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공사 수주를 해도 공사를 망설이는 분도 많고 땅을 사놓고도 착공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낮은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제 기술자와 이제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술자는 좀 고령화되고 이 모델은 인건비가 높은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오죠. 그럼 생산성도 낮고 주 52시간 근무예요. 야간 작업, 옛날에 돌간 작업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못해요. 그냥 우리 스스로 생산 현장의 환경 조건을 뭔가 좀 열악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도들을 본다면은 처벌 위주의 제도가 또 너무 많고요. 도대체 무엇을 건설업계에서 잘못해서 그럴까? 스스로 잘하면 또 어떨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건설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설 산업을 할 때 3D 업종이다, 뭐 부실이다, 불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전통적인 건설 산업의 개념과 이미지를 언제까지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선생님, 굉장히 원로하신 선생님 오셨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 말이 다 맞는지 보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전통적인 건설 산업의 어떤 제도나 관행이나 문화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돼, 이제는. 그럼 그걸 누가 뛰어넘느냐? 정부가 해줄 수도 없고,
기업 차원에서 할 수도 없어요. 이제 각자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시점에 있습니다. 결국 건설의 생산성 문제는 항상 대두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품질 안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가불 문화나 우리 건설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정으로 단절된 어떤 문화, 승자 독식 문화, 이런 고질적인 근본 문제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한 2년 그렇게 고민을 해왔어요.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건설 산업의 제도와 어떤 관행 이런 걸 보면은 과연 21세기하고 맞을까?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공정하고 투명한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1세기엔 건설 산업으로 간다면은 과연 무엇이 21세기 건설 산업이냐? 저희는 세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시장 친화적이어야 된다.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시장의 아이디어와 시장의 열정과 또 시장의 자금과 기술이 다 결합돼서 돌아가야 돼. 그러려면 생산 체계가 다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생산 과정이 유기적이어야 된다. 여기 우리 국토부 이익진 과장님도 오셨어요.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모든 거를 좋은 정책을 해도 부처 간의 이해 때문에 잘 안 돼요. 예산은 기재부에 가 있고 노동은 노동부에 가 있고 환경은 어디 가 있고 다 나가 있어요. 금융은 금융위원회에 가 있고.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이런 유기적인 생산체계 유기적인 걸 끌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해야 돼요. 지속 가능하려면은 결국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선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건설 산업의 생산 과정을 어떻게 바꿔야 할 때 이런 연구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10월부터 세미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그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애석하게도 안 계세요. 우리가 내년 이제 3월까지 6차례, 오늘 포함해 6차례 세미나를 합니다. 지금 2번 했고 3번째인데, 그 세미나를 한번 오셔가지고 당장 필요한 정보보다는 우리 건설 산업이 왜 지금 바뀌어야 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설 산업의 문제를 볼 때 저희는 사람 문제를 보고 결국은 ESG 건설 경영을 통해서 우리 건설 산업계에서 이해관계자나 관계 직원이나 소속된 직원이나 관계자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상생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화두로 하나 다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분절되고 단절된 생산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려면은 21세기에 개발된 기술과 도구를 이용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려면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기술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야 되느냐. 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이제 주택 도시 선진화. 과연 주택 정책과 주택의 사업과 도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가지고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는 국민의 삶이나 국가적인 경쟁력이라든가 또 거기에 일자리 젊은 세대의 삶이 주택 도시에서 다 나와줘야 돼요. 이제 그런 고민을 우리가 11월에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와주시면 고맙고, 더 나아가서 12월에는 건설 산업 현장에 다양한 현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정연이라고 다른 연구원과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세미나를 하고 직접 원장들이 토론을 할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세미나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3월에 건설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건설 산업 재탄생 리버스라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건설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할 겁니다. 요게 어떤 의미에서 1차 이제 건설 산업에 나갈 방향을 여러분들하고 제시를 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가야 돼요. 이제는 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가지고 이 산업을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우리 정책 발표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는 모든 걸 지원을 줄 테니까 시장 스스로 기업 스스로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주택을 공급하고 품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공이 우리 산업계로 들어왔어요. 우리 산업계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제시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속된 세미나에서 제시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오늘도 많은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3차까지 하니까 의견들이 많고 또 수시로 다른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도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범건설산업계가 진정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중추 산업으로서의 위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보통 세미나를 한 번 하고 끝나잖아요. 저희가 내년 3월에 그런 방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제시하고 또 다른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거대한 이 물결은 우리 K건설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역사를 써간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 자체적으로 왜 하느냐?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약할 수가 없어요.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직위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만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역할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약하지만은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해주신다면은 큰 의미가,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 가지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그 건설산업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많은 산업계와 또 그 학자들 또 교수님들 오셨는데 학계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공무원 후배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거의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라도 의견을 주시면 또 보완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지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나 또 우리 선조들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거예요. 근데 없었어. 지금과 같은 풍요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노력해 오신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못한다면은 우리 후대가 또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엄청난 더 노력과 또 시간이 낭비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나 우리 산업계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우리 건설산업의 혁신이다 또 선진하다 이민지 개선 많은 노력을 해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건설산업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국민경제도 힘들고 주택 마련하는데 점점 더 힘들어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좋은 머리로 또 열정으로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미래의 어떤 청사진 비전을 하나 만들려 그래도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처음에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하는데 점점점 줄어들어서 현안 위주로 단편적 위주로 될 수 없는 우리 환경적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어떤 계획을 보면은 자발성이나 시장의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된 정책들도 많더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 우리 산업계에서 공감대를 갖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큰 물줄기를 만들면은 정부에서도 그거를 제도화시켜서 시장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어떤 경제 환경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은 그동안에 이제 이러한 시행착오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또 뭐 성공적인 정책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걸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범건설 산업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시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시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해야 거기서 동력이 나와서 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제 연구원의 역할은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많도록 계속 설득하고 논리적 백그라운드를 계속 만들고 또 그렇게 가야만 하는 그 이유를 당위성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교류하고 자료도 많이 보내드릴 겁니다. 이제 건설기업 모두가 건설부동산 시장이 지속하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함께 하기를 진짜 바랍니다. 이제 범건설산업계, 여기서 제가 범건설산업계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건설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건설 산업이 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같이 오신 분끼리 나중에 동료끼리 한번 의견을 맞춰보세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다 생각이 다 달라. 저희가 범건설산업계라는 것은 발주자, 또 그 위에 정부부터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생산물을 이용하고 또 거래하고 또 유통하는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주인으로서 또 주체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위기도 극복하라고 또 후대에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들어서 기존의 규제나 이 칸막이식 생산 체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하여간 희망적인 생각,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미나도 이와 같은 긴 여정의 여러분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5년도 건설부동산 이 경기 전망을 하면서 우리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 환경, 또 어려움, 이런 생산 과정을 아주 면밀히 사실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 변수들을 다 추출을 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건설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언론 키워드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연 변수들 간에 어떤 경향과 상호 관련성이 있는지까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완벽할 수는 없고 계속 이것도 이제 우리가 전망하는 방법도 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하여간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건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도 좀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우리 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흐름을 찾아가는데 오늘 세미나가 하나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도 이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막 선별해서 사실은 이렇게 모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 건국대학교의 부동산학과 그 이현석 교수는 제가 그 20년 전부터 이렇게 지켜봤던 분인데 그 분야에 아주 대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좋은 그 토론회를 이끌어 주시라 바라고, 또 국토부에서 이익진 건설정책 과장께서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정책을 다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이제 주무과장 중에서도 건설정책과장은 국장급 과장이세요. 국장급 과장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는 공무원들이 이런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주세요. 근데 이제 어떤 데 가보니까 막 뭐 추궁하듯이 막 이러거든요. 여기서 무슨 일문일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공직에 계시거나 공공부문에 있는 사람한테 많은 정보를 줘서 현업에 가서 그것을 적용하고 풀어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세종에서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지금 국회 때문에 무진장 바빠요. 이런데 오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가 중요해서 오신 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도 주시고 또 의견도 교환하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병대 또 유승동 교수님 또 오셨고요. 우미건설의 김영일 장관님, 또 우리 하나금융의 손종락 우리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한국경제 제 그 연구원 이름 아시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에요.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연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근데 한국경제신문은 한국의 경제를 담당하는 신문사인데 다 관심이 있어 온 것인 거죠. 하여간 좋은 토론하시고 좋은 기사도 많이 써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그 토론자 한 분 한 분도 고민해서 그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분들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하여간 오늘 홀에도 많이 오셨는데 하여간 발제와 토론 내용 많이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건설 산업이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 전망도 또 이랬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그런 거는 다시 또 연구에 반영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 해드리고 건설 산업이 더 발전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여간 올 계획하신 거 여러분들 다 성취하시고 원만히 연말 보내시고 내년 그 계사년 뭐 푸른
뱀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속담 중에 용의 꼬리가 되니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 그러는데 하여간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뱀의 머리로서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또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면서 개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